골드바부터 현금 30억까지 야금야금 잘 감췄네. 숨기려면 제대로 숨겼어야지. 이제 거짓골로 만들어주마 악마 같은 고성희. 고성희의 실체를 알아차린 박진석. 과연 고성희를 어떻게 파멸시킬까요?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예상 줄거리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성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금고 문이 활짝 열린 채로 텅 비어 있었거든요. 2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고성희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안쪽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현금 8억 원이 있었는데요. 비자금 관련 서류들도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럴 수가. 고성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제서야 오늘 아침 박진석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출근하던 남편이 오늘은 달랐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회사 업무용품을 챙겨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의 금고 내용물을 미리 빼간 거였습니다. 박진석.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고성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복수였어요. 고성희가 황급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캐리어가 침대 위에 반쯤 열린 채로 놓여 있었어요. 어서 짐을 싸서 도망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그럴 수 없었어요. 26년 동안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쫓겨날 순 없었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먼저 반격해야 해.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어요. 팔짱을 끼고 현관문을 노려봤습니다. 박진석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했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고성희를 본 박진석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오늘 안에 나가라고. 박진석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벌떡 일어나 다가갔어요. 여보, 우리 진짜 이래야 해요? 26년을. 26년. 박진석이 비웃었습니다. 26년 동안 나를 속이고 이용했잖아. 고성희가 박진석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마지막으로 내 얘기 좀 들어줘요. 박진석이 고성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들을 얘기 없어. 이미 내 뒷조사 다 끝났어. 그럼 내 금고에 있던 돈은 어디 갔어요?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박진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돈. 또 돈 얘기네. 끝까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거라도 돌려줘요. 그러면 순순히 나갈게요. 고성희가 애원했습니다. 박진석이 날카롭게 고성희를 쳐다봤어요. 맨몸으로 들어왔으니까 맨몸으로 나가. 그게 맞는 거야. 여보. 박진석이 고성희의 팔을 힘껏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프다고요. 고성희가 버둥거렸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고성희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박진석. 여보.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박진석이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고성희가 인터폰 버튼을 연신 눌렀습니다. 문 열어줘요. 신발도 못 신고 나왔다고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가 돌아보니 박영라가 퇴근하고 있었어요.
박영나가 차에서 내려 고성이를 봤습니다. 맨발로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상황을 직감했어요. 엄마.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성이가 박영나에게 매달렸어요. 영나야. 엄마 좀 도와줘. 아빠가 문을 안 열어줘. 박영나가 고성희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엄마. 결국 이렇게 됐네요. 박영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고성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뒤에서 그런 짓들을 하실 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박영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그동안 저를 얼마나 억압하고 이용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박영나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 했어요. 영나야, 너까지 나를 버리는 거야? 고성이가 절규했습니다. 박영나가 잠깐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고성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어요. 그날 밤 고성이는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부터 박진석 집 근처에서 숨어 기다렸습니다. 박진석이 출근하는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오전 7시 30분. 박진석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어제 가져간 캐리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재빨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안방으로 향했어요. 분명 어딘가에 돈을 숨겨뒀을 거야. 고성이가 중얼거리며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양말과 속옷들을 모두 꺼내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대로 달려갔어요. 화장품들을 모두 꺼내 던졌습니다. 향수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고성이가 봉투를 집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쳤어요. 박진석의 필체였습니다. 또 들어왔네. 이 돈으로 교통비나 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고성희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진석. 이 치밀한 자식. 고성희가 쪽지를 구겨 던졌어요. 박진석. 고성희가 비명을 지르며 화장대를 발로 찼습니다. 거울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침대로 가서 이불을 잡아 던졌습니다. 매트리스까지 들어올려 확인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6년 동안 모은 돈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고성이가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박진석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도 빼앗고 통장도 동결시키고 금고도 비우고 이제 남은 건 딱 2만 원뿐이었어요. 이렇게 당할 순 없어. 박성재라도 흔들어 봐야지. 고성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슈조이 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슈조이 그룹 본사 25층. 박성재 부사장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고성이가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서류를 보고 있던 박성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긴 어떻게?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성이가 박성재에게 다가가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박성재, 내가 다 말한 거지. 고성이가 소리쳤어요.
박성재가 고성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우진이 일 고자질한 거 아니야? 고성희가 다시 박성재를 밀쳤어요. 박성재가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말한 적 없습니다.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박진석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어머니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이렇게 되셨죠.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손을 들어 박성재를 때리려 했습니다. 박성재가 재빨리 고성희의 손목을 잡았어요. 당신은 이제 저를 때릴 자격이 없어요. 박성재가 고성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아니시잖아요. 고성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성재,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똑똑히 들으셨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박성재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안팀이죠? 부사장실로 올라와 주세요. 고성희가 깜짝 놀랐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업무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성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곧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분을 경찰서로 모셔다 드려요. 박성재가 고성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서? 고성희가 소리쳤어요. 경호원들이 고성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놓으라고. 고성희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박성재, 너 이 자식. 내가 널 얼마나 아껴줬는데. 고성희가 복도로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너도 후회할 거야. 두고 봐. 문이 닫혔어요. 박성재가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26년 만에 고성희의 멍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한때는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는 더 큰 충격이 고성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신원 보증인 연락을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연락하세요. 보증인이 없으면 여기서 밤을 보내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박성재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성재야, 제발. 고성희가 중얼거리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박영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신호만 가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26년 동안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겁니다. 고성희가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지은오 번호를 봤어요.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경계하는 톤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목이 메었어요.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말씀 안 하시면 끊겠습니다. 지은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고성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와줄 수 있니? 고성희가 먹먹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로요? 강남경찰서. 민원실. 고성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왜 거기 계세요? 그냥. 좀 와줄 수 있니? 부탁이야. 고성희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은호에게 부탁하는 거였어요.
지은호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0분 후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고성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분 후 강남경찰서 민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호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고성이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지은호가 고성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지은호가 서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앉지도 않았어요. 고성희가 일어나 지은호와 마주 섰습니다. 신원 보증이니 필요해서. 고성희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저한테요? 왜 저한테?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아. 고성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신원 보증은 할 수 없어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당황했어요. 그럼 왜? 그냥 궁금해서 온 거예요. 무슨 일로 여기 계신지. 지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고성희가 지은호를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은호 씨, 사실 부탁이 있어. 고성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지은호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준 10억 원 있잖아. 고성희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게 왜요? 그 중에서 1억 원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성희의 말에 지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은호가 소리를 높였어요. 민원실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쉿. 목소리 좀. 고성희가 당황해서 말렸어요. 아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은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그 10억이 뭔 줄 아세요? 입막음용 돈이잖아요. 지은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더러 한우진 오빠 일 발설하지 말라고 주신 거잖아요. 고성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 다시 달라고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내가 지금 정말 급해서. 급하면 어쩌라고요? 그게 제 문제예요? 지은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를 30년 동안 버려두고 간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협박하고 이제는 또 돈 달라고. 고성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제발, 제발 뭐요? 불쌍하게 봐달라고요? 지은호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고성희 앞에 던졌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택시비로 쓰시고. 고성희가 급하게 지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호 씨, 1억은 안 되더라도 좀 적게라도. 지은호가 고성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손 떼세요. 역겨워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한우진 오빠밖에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지은호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보기 싫으니까. 지은호가 돌아서서 민원실을 나가려 했어요.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지은호 씨, 정말 이래야 해? 지은호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것도 너무 친절한 거예요. 지은호가 민원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고성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딸마저 등을 돌렸어요. 그때 민원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박진석을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박진석이 고성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경찰관에게 갔어요. 경찰관님, 이 사람 고소하겠습니다. 박진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얼어붙었어요. 여보. 뭐라고? 박진석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횡령, 사기, 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200억 원 규모의 증거 자료입니다. 경찰관이 서류철을 받아 펼쳐봤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경찰관이 놀라서 물었어요. 회계법인에서 정식 감사한 자료입니다. 26년 동안의 모든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박진석이 설명했어요. 고성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진석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이럴 거야?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처음으로 고성희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26년 동안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여보, 법의 심판을 받아. 그게 당연한 거야.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다가와 고성희의 팔을 잡았어요. 고성혜 씨, 조사실로 가시죠. 고성희가 뒤돌아보며 절규했습니다. 박진석, 당신, 후회할 거야.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26년의 복수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고성희의 화려한 날들이 완전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26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의 성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날들 2부 전반부. 구치소 유치장은 차가웠습니다. 회색 벽에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 고성희가 딱딱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어요. 눈밑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재단 이사장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한 수용복을 입고 있는 그저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으니까요. 간수님. 고성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간수가 다가왔어요.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만 허용됩니다. 이미 어제 쓰셨잖아요. 간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성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박영나에게도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희망만 남았어요. 다음 날 오전이 되었습니다. 고성희가 간수를 불렀어요. 전화 쓰게 해주세요. 간수가 고성희를 공중전화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 5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지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기는 했지만 받긴 받았어요. 지은호 씨. 고성희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지은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구치소에 있어. 고성희가 겨우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렸어요. 그래서요? 지은호가 무관심하게 물었습니다. 고성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좀 도와줄 수 있니? 어떻게요? 변호사라도 좀 구해달라는. 고성희의 말을 지은호가 끊었습니다. 안 됩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지은호 씨.
제가 왜 당신을 도와드려야 하죠? 지은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게 뭔데? 이제 와서 도움 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너를 낳기만 하셨죠. 버리셨잖아요. 지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보육원에서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아세요? 고성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다시 나타난 것도 간 때문이었잖아요. 지은호 씨. 한우진 오빠가 이식 때문에 저를 협박했죠. 10억까지 주면서. 지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런 당신을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해요? 고성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이요? 경찰서에서도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은호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은호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한우진 오빠하고만 가족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고성이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짜 친딸마저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고성이가 다시 한우진 번호를 눌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한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어요. 우진 씨.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우진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만 흘렸습니다. 나 지금 구치소에 있어.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우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뉴스를 봤다는 뜻이었어요.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한우진이 차갑게 물었어요. 변호사라도 아니면 보석금이라도 안 됩니다. 한우진의 거절도 단호했어요. 우진 씨, 제발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한우진이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데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성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한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지은호 누나 협박하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제 병을 이용해서 누나한테간 내놓으라고 협박하셨죠.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당신을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해요? 고성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진 씨, 그래도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족은 지은호 누나뿐입니다. 우진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고성이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친자식들마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30년 전에 벌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TV 뉴스에서 고성애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고성애 씨 20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뉴스가 나가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어요. 특히 고성희의 과거가 주목받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옛 동창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한 여성이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고성희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여성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고성애 씨를 아십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네, 같은 고아원에서 10년 넘게 함께 자랐어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아이였나요? 어릴 때부터 남의 것 탐내고 빼앗는 걸 좋아했어요. 여성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있나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한 번은 제 신발을 가져간 적이 있어요. 후원자가 보내준 새 운동화였는데 여성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고성이가 신고 있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고성이는 자기가 받은 거라고 거짓말했어요. 여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제가 포기했죠. 싸우기 싫어서요. 다른 일들은 없었나요? 많았죠. 과자, 옷, 학용품. 마음에 드는 건 다 가져갔어요. 여성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도 선생님들한테는 착한 척했어요. 뒤에서만 그런 짓을 했죠. 지금 이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놀랍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아이였으니까. 여성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더 많은 증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고아원 동창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어요. 고성이가 다른 아이들 용돈 훔친 적 있다. 선생님 몰래 다른 아이 과자 뺏어 먹었다. 맨날 거짓말만 했다. 부정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고성애 관련 기사를 쏟아냈어요. 고성이 어릴 때부터 문제아였다. 고아원 동창들이 밝히는 충격적 과거. 26년간 속임수로 부와 지위 쌓아. 인터넷에서도 고성이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역시 고아 출신당네. 원래 성격이 그랬구나. 26년 동안 어떻게 속였을까? 고성희의 과거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었어요. 구치소 안에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이 고성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야, 너 그 재단 이사장 아니야? TV에서 봤는데 어릴 때부터 도둑질했다던데. 고성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고성희가 혼자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재산도, 지위도, 가족도, 명예도. 이제 남은 건 차가운 감방과 사람들의 비난뿐이었습니다. 26년 동안 쌓아온 거짓의 성이 완전히 붕괴된 순간이었어요. 고성희의 화려한 날들은 정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건 진실한 사람들의 새로운 시간이었어요. 한편 고성희의 몰락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슈조이 그룹 본사 25층 박성재 부사장실이었어요. 박성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며칠 전부터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재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박진석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아 있어. 편하게. 박진석이 소파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성재도 따라와서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고성의 일은 이제 정리됐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박진석이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박성재를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만나던 이수빈 양 얘기 좀 하자. 박성재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박진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 오빠가 AP그룹 이지혁 대표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박성재가 대답했어요. 고성희가 그때 일부러 숨겼더라.
나한테. 박진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이지혁 대표가 지은호와 한우진 사이에 간 이 시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박성재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이수빈 양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지혁 대표하고도 접점이 생기잖아. 그럼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야. 박진석이 설명했습니다. 박성재가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박진석이 박성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성재야, 내가 허락할게. 이수빈 양이랑 다시 만나도 돼. 박성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정말입니까? 응. 결혼까지도 허락한다. 박진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성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너 요즘 표정이 영 안 좋더라. 매일 혼자 소주 마시고. 박진석이 박성재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 그 아가씨가 내 옆에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박성재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껴안아줬어요. 이번엔 아빠가 방해 안 할게. 이수빈 양 부모님께는 내가 직접 찾아뵐게. 우리 아들 이쁘게 봐달라고 부탁드려야지. 박성재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박진석이 박성재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빠도 행복한 거야. 그날 저녁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아, 나야. 오늘 시간 돼. 전화기 너머로 이수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재 오빠, 갑자기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 만나서 얘기할게.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이수빈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이지혁도 함께였어요. 야, 성재야. 이지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빈이가 나도 같이 가자고 해서. 괜찮지? 당연하지. 너도 보고 싶었어.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수빈이 박성재를 궁금하게 쳐다봤어요. 오빠, 무슨 좋은 소식이야? 박성재가 환하게 웃으며 이수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우리 결혼까지도. 이수빈이 깜짝 놀라며 눈이 커졌어요. 정말? 회장님이? 응. 오늘 직접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라. 박성재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이지혁이 박성재 어깨를 탁 쳤어요. 야, 축하한다. 정말. 이수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성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성재 오빠.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이 행복하게 웃었어요. 카페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성에 관련 소식이었어요. 이지혁이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성재야. 저 여자가 내 계모였지? 응. 그런데 은호 친엄마이기도 하고. 박성재가 대답했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수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협박했었거든요. 오빠 만나지 말라고. 박성재가 이수빈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이지혁이 밝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어두운 얘기 그만하고. 너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수빈이 박성재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잘 만나볼 거예요.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곧 찾아뵐 거라고 하시더라. 세 사람이 따뜻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페 안에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는 고성희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구형을 했어요. 피고인 고성희는 26년 동안 총 2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성희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한 수용복을 입고 있는 그저 죄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거리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은 한강공원을 손잡고 걸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빠, 정말 행복해. 이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꿈만 같아. 박성재가 이수빈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진석과 박영란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딸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영나야, 힘들지? 박진석이 딸을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랑 함께라서 좋아요. 박영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영나야,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아빠. 부녀가 함께 웃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은호의 인테리어 회사 은비스는 점점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은호야, 오늘 계약 잘 끝났어? 이지혁이 지은호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응, 대박이야.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했어. 지은호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우리 은호 정말 대단해. 이지혁이 지은호를 꽉 안아줬습니다. 한우진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슈조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박성재가 특별히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몸 상태는 어떠세요? 박성재가 관심을 보였어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부사장님 덕분에. 한우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은호 누나랑도 자주 만나세요? 네,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한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선한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반면 고성희는 여전히 차가운 감방에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어요.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고성희가 작은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바깥은 봄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차가운 겨울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26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고성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재산도, 지위도, 가족도, 명예도. 이제 남은 건 후회와 절망뿐이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거리를 환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어요. 악은 벌을 받았고 선은 승리했습니다. 거짓말은 무너졌고 진실은 빛을 보았어요. 고성희가 26년 동안 숨겼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찾았어요. 박성재와 이수빈의 사랑, 박진석과 박영나의 부녀애, 이지혁과 지은호의 로맨스, 한우진의 새로운 삶.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이었어요. 착한 사람은 결국 행복해지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것. 고성희의 화려했던 날들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람들의 진짜 화려한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그들의 미래도 밝고 따뜻할 것입니다. 거짓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진실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빛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화려한 날들의 의미였습니다.